진주는 경찰서를 나서며 한동안 계단 아래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비자금 장부 절도범으로 몰았던 고발은 취소됐다. 옥 집사가 제출한 원본 기록과 강 실장의 증언이 일치했고 연수원에서 확보된 영상에는 윤아가 증거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모습이 남아있었다. 담당 형사가 진주에게 서류를 건넸다. 백진주 씨에 대한 출국 금지와 피의자 조사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진주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윤아는요? 현재 추적 중입니다. 박태호 쪽으로 갈 겁니다. 형사가 고개를 들었다. 근거가 있습니까? 갈 곳이 그곳밖에 없으니까요. 진주는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던 단이와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이 먼저 물었다. 끝났습니까? 네. 이제 피의자가 아니래요. 민준의 굳었던 얼굴이 풀렸다. 다행입니다. 단이는 진주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 진주는 애써 웃었지만 곧 표정을 굳혔다. 윤아가 장부 사본을 들고 도망쳤어요. 태호에게 넘기려는 거겠지. 그 사람이 윤아를 살려둘까요? 단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호는 필요할 때 사람을 끌어들였고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죄를 넘겼다. 윤아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 붙잡아야 했다. 민주는 경찰서 건너편에 세워진 차를 살폈다. 아버지 쪽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는 것 같아. 민주는 검은 승용차에서 내리는 남자를 알아보았다. 권 의원 보좌관입니다. 단이의 눈빛이 달라졌다. 권 의원. 진주가 물었다. 비자금 장부에 이름이 있던 사람이죠. 태호가 가장 많은 돈을 건넨 정치인이야. 민준이 낮게 말했다. 아버지가 빠져나오려면 권 의원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이는 곧바로 차 문을 열었다. 내가 먼저 박태호보다 먼저 권 의원을 만나야겠어. 진주가 단이의 팔을 붙잡았다. 권 의원을 설득하시려고요.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설득이 아니라 선택하게 할 거야. 어떤 선택이요? 태호와 같이 무너지든지. 단이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아니면 태호를 먼저 버리고 자기만 살아남든지. 민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권 의원은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부가 필요한 거야. 원본은 아직 옥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겐 사본이 있어. 단이는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확인했다. 권 의원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만 보여줘도 충분해. 진주가 물었다. 그 사람이 태호에게 먼저 알리면요. 그럴 수도 있어. 위험해요. 그래도 가야 해. 단이는 진주의 손을 잡았다. 태호가 권 의원을 잡으면 검찰과 경찰까지 다시 흔들 수 있어. 민준도 단이의 뜻을 알아차렸다. 권 의원을 태호와 갈라놓으려는 거군요. 둘이 서로 믿는 건 돈뿐이야. 단이가 차에 올랐다. 돈이 끊기면 의리도 끝나. 권 의원은 국회 인근의 조용한 식당 별실에서 단이를 만났다.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불편한 표정을 드러냈다. 내가 김단희 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합니다. 단이는 준비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보다 더 곤란한 게 여기 있습니다. 권 의원은 봉투를 열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박태호가 의원님께 보낸 돈. 권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재단 후원금으로 세탁한 돈만 12번. 단이는 서류를 한 장씩 꺼냈다. 의원님 처남 회사에 들어간 자물며. 두 번째 서류가 놓였다. 보좌관 차명 계좌로 들어간 현금. 세 번째 서류까지 펼쳐졌다. 그리고 7년 전 김명의 사건이 재수사되지 않도록 청탁한 기록. 권 의원이 주위를 살폈다. 이 자료 어디서 났습니까? 박태호 비자금 장부에서요. 원본입니까? 그게 중요하세요. 권 의원은 종이를 움켜쥐었다. 조작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인해 보세요. 단이는 휴대전화를 권 의원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태호의 육성이 담긴 녹취 일부가 준비돼 있었다. 권 의원 쪽은 이번 달 안에 처리해. 윤 형사 통해서 사건도 막고. 권 의원은 즉시 재생을 멈췄다. 그만. 아직 뒤가 더 있어요. 원하는 게 뭡니까? 단이는 권 의원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태호를 버리세요.
권 의원이 헛웃음을 흘렸다. 나더러 증언이라도 하라는 겁니까? 비자금 장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죠? 모릅니다. 의원님이 보관 장소를 연결해줬잖아요. 권 의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단위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해외로 빼돌린 장부 원본.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태호는 곧 의원님한테 연락할 겁니다. 단위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원본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겠죠. 권 의원이 낮게 물었다. 내가 도우면 불법 자금 받은 책임까지 없애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왜 협조합니까? 적어도 살인사건 은폐 공범으로 묶이지는 않게 해드리죠. 권 의원은 이를 악물었다. 협박이군요. 아니요. 단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살 길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박태호 회장을 배신할 거라고 믿습니까? 단위는 문 앞에서 돌아보았다. 의원님은 사람보다 자기 자리를 더 사랑하잖아요. 권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박태호도 그걸 알고 있으니 의원님을 이용한 거고요. 단위는 별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진주와 민준이 다가왔다. 진주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당장은 거절했어. 그럼 실패한 건가요? 단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닫힌 별실 문을 돌아보았다. 저 사람은 지금부터 태호보다 자기부터 의심할 거야. 그 시각 태호의 저택에서는 현준과 태호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태호는 회장실 금고에서 빈 서류함을 꺼내 현준 앞에 던졌다. 원본 장부가 사라졌어. 현준은 서류함을 내려다보았다. 제가 가져간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건드려. 아버지 주변에 배신자가 한둘입니까?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입 조심해. 현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강 실장도 옥 집사도 윤 형사도 아버지 때문에 돌아섰습니다. 그놈들은 원래 배신자였어. 아버지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태호가 현준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다. 현준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부딪혔다. 정난이 급히 두 사람 사이를 막았다. 그만해요. 태호는 현준에게 잡힌 손을 거칠게 빼냈다. 내가 감히 내 손을 막아. 현준이 차갑게 대답했다. 이제 저도 막고만 있지 않습니다. 뭐? 아버지가 절 비자금 실소유주로 만들려 했다는 서류를 봤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김단희가 꾸민 거야. 또 그 말입니까? 내 말을 못 믿어. 믿을 수 있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호는 지팡이를 들어 현준의 가슴을 밀었다. 내가 가진 건 전부 내가 준 거야. 그래서 다시 가져가시겠다고요. 필요하면. 현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기대가 사라졌다. 회장 자리도. 내가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들 자리도.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다. 현준은 낮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정난이 불안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현준아. 현준은 태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장부를 찾아와. 찾겠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그러나 현준은 방을 나가며 정난에게 눈짓했다. 정난은 잠시 후 아들을 따라 서재 밖으로 나왔다. 현준은 복도 끝에서 걸음을 멈췄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비자금 장부를 가져와야겠어.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에게 돌려주려고. 아니요. 현준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게 있어야 나한테도 힘이 생겨. 무슨 힘?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못하게 할 힘. 그 장부를 잡으면 너도 범죄자가 돼. 이미 제 이름이 장부에 들어가 있어요. 현준은 정난에게 한 발 다가갔다. 가만히 있으면 제가 다 뒤집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가서 말해. 지금은 안 돼요. 왜? 회장 선거가 남았으니까. 정난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자리가 중요해. 그 자리라도 가져야 살아남아요. 현준아. 어머니가 도와주세요. 현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아버지가 권 의원에게 맡긴 비밀 금고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윤 형사 휴대전화에서 봤어요. 정난의 표정이 굳었다.
권 의원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직접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보관 장소를 아는 사람. 현주는 열쇠를 정란의 손에 쥐어줬다. 권 의원 부인을 만나세요. 정란이 손을 빼려 했다. 난 못해. 현주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저까지 태호 대신 감옥에 보내실 겁니까? 정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주는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저를 지켜주세요. 경찰은 외곽 창고에서 유나를 발견했다. 유나는 태호 측 변호사에게 넘기려던 장부 사본과 현금이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경찰이 신분을 밝히자 유나는 가방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러나 출입구 반대편에도 형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는 벽 쪽으로 물러났다. 이거나. 형사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최유나 씨 증거 절도와 인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난 시킨 대로 한 것뿐이야. 누가 시켰습니까?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경찰서로 연행된 유나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진주를 발견했다. 진주는 일부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내가 신고했어. 내가 한 짓이 널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잘난 척하지 마. 유나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진주를 노려보았다. 진주는 그녀의 앞을 막지 않았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밝혀지는 거야. 닥쳐. 유나의 목소리가 경찰서 복도에 퍼졌다. 진주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유나의 눈빛이 흔들렸다. 넌 이미 버려졌어. 거짓말. 태호가 내 이름으로 장부를 옮겼어. 진주는 준비한 서류 복사본을 들어보였다. 돈을 받은 사람도 너. 다음 장을 넘겼다. 증거를 훔친 사람도 너. 마지막 장에는 유나의 서명을 흉내낸 위임장이 있었다. 비자금 관리 책임자도 너로 만들었어. 유나는 종이를 빼앗듯 바라보았다. 이건 내가 쓴 게 아니야. 알아. 진주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박태호도 알아. 그럼 내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만든 거야.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회장님이 그럴 리 없어. 왜 없을까? 진주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삼식 아저씨한테도 그랬고 윤 형사한테도 그랬어. 유나의 입술이 떨렸다. 진주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유나는 경찰에게 이끌려 조사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뒤돌아보았다. 분노로 가득했던 눈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다. 영실은 뒤늦게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사실 앞에서 유나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진주는 영실에게 다가갔다. 아주머니. 영실은 진주의 팔을 붙잡았다. 유나가 정말 잡혀간 거냐? 네. 내가 대신 들어가면 안 되냐?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유나가 사실대로 말해야 해요. 그 애가 겁이 많아서 그래.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해요. 영실은 조사실 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저 아이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니었어. 알아요. 진주는 영실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자기가 한 선택은 자기가 바로 잡아야 해요. 조사실 안에서 유나는 변호사를 요구했다. 잠시 후 태호 측 변호사가 나타났다. 유나는 그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이 보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최유나 씨가 단독으로 장부를 훔쳤다는 진술서입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서명하시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과는 관계없는 일로 정리될 겁니다. 유나는 진술서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 있었다. 내가 왜 이걸 써요? 서명하지 않으면 회장님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잖아.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진술서를 찢으려다 손을 멈췄다. 회장님한테 전해요. 무슨 말씀을? 유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나 혼자 안 죽는다고.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다. 유나는 조사실 유리창 너머의 진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형사에게 말했다. 다 말할게요.
한편 권 의원은 단이가 떠난 뒤 곧바로 태호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전화를 걸기 직전 손을 멈췄다. 테이블 위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자금 기록이 놓여 있었다. 그는 보좌관을 불렀다. 박태호 쪽에서 연락 왔나? 아직 없습니다. 장부 보관 장소를 옮겨. 보좌관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요. 김단희가 알고 있어. 어디까지 말입니까? 내 이름이 들어간 부분까지. 권 의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태호가 잡히면 나도 끝이야. 그럼 회장님을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부터는 누가 먼저 배신하느냐의 문제야. 그는 새로운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고 위치를 바꿔. 상대가 무언가 묻자 권 의원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박태호에게는 말하지 마. 권 의원의 통화는 현준이 심어둔 사람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됐다. 현준은 위치가 적힌 메시지를 확인했다. 도심 외곽의 개인 기록 보관소. 그는 곧바로 정난에게 연락했다. 찾았어요. 정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권 의원이 장부를 옮기려고 합니다. 우리 둘이 가면 위험해. 사람을 데려갈 겁니다. 태호 사람들. 제 사람들입니다. 현주는 전화를 끊고 차에 올랐다. 같은 시각 태호도 권 의원이 장부를 옮긴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책상을 짚고 일어났다. 그자가 날 배신해.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호는 사람들을 불렀다. 권 의원보다 먼저 가져와. 현준 부회장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현준이가 어떻게 알아? 부회장님 측 사람이 권 의원실을 지켜본 것 같습니다. 태호는 이를 악물었다. 그놈이 내 뒤를 캐. 어떻게 할까요? 현준보다 먼저 도착해. 태호는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다. 필요하면 그놈도 막아. 비서가 놀란 얼굴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부회장님까지 말입니까? 태호는 차갑게 대답했다. 내 장부에 손 떼는 순간 아들도 아니야. 권 의원의 기록 보관소 앞에는 현준이 먼저 도착했다. 정나는 차 안에 남으라는 현준의 말을 듣지 않고 따라 내렸다. 혼자 못 보내. 어머니는 돌아가세요. 태호 사람들도 올 거야.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정나는 현준의 팔을 붙잡았다. 너 하나 지키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못 물러나. 현준은 어머니를 바라보다 손을 놓았다.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서고에는 권 의원의 보좌관이 장부 상자를 옮기고 있었다. 현준이 출입문을 막았다. 그 상자 내려놔. 보좌관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십니까? 박현준. 그 이름에 보좌관의 표정이 달라졌다. 회장님 아드님. 아직은. 현준은 상자를 가리켰다. 비자금 장부 내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준이 앞으로 다가갔다. 권 의원이 박태호를 버리기로 한 건 압니다. 비켜주십시오. 보좌관이 상자를 들고 다른 출구로 향했다. 그때 태호의 사람들이 서고 안으로 들어왔다. 현준과 정난의 얼굴이 굳었다. 남자들 뒤에서 태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내가 왔군. 현준은 상자 앞을 막았다. 이제 이건 아버지 것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만든 장부야. 그 돈도 아들 돈이었습니다. 태호가 비웃었다. 정의로운 척하지 마. 정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준은 상자 손잡이를 잡았다. 제가 살려고 가져가는 겁니다.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걸 손에 넣으면 날 협박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가 절 버리지 못하게는 할 수 있겠죠. 착각하지 마. 태호는 남자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빼앗아. 정난이 현준 앞을 막았다. 현준이한테 손대지 마. 태호는 정난을 노려보았다. 당신이 저놈을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만든 거야. 정난은 처음으로 태호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평생 아들로 인정해주는 척하면서 이용했잖아. 비켜. 안 비켜. 태호가 정난의 팔을 잡아 밀었다. 현준이 태호를 막아섰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태호와 현준이 서로를 노려보는 사이 보좌관이 상자를 들고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반대편 출구에서 단이와 민준이 나타났다.
권 의원도 그들 뒤에 서 있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권 의원. 권 의원은 보좌관에게 말했다. 상자 내려놔. 의원님, 내려놓으라고. 보좌관은 결국 장부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단이가 태호를 바라보았다. 늦었어. 내가 의원을 움직였어. 당신이 먼저 버리려고 했잖아. 태호가 권 의원을 향해 소리쳤다. 내가 당신을 어디까지 끌어줬는데. 권 의원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서 같이 감옥까지 가자고. 그 장부를 넘기면 당신도 끝이야. 알아. 권 의원은 단이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래도 당신보다는 늦게 끝나겠지. 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주는 장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수십 권의 원본 장부와 여러 개의 저장 장치가 들어있었다. 현준도 장부를 확인했다. 첫 번째 장부 표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현준 관리 계정. 현준의 손이 굳었다. 태호가 급히 장부를 빼앗으려 했지만 민준이 막았다. 현준은 첫 장을 펼쳤다. 모든 승인 서명이 자신의 것으로 위조돼 있었다. 정말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군요. 태호가 말했다. 회사를 지키려면 필요한 일이었어. 현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제가 감옥에 가는 게요. 내가 빠져나오면 널 꺼내줄 수 있어. 그 말을 믿으라고요. 넌 내 아들이야. 현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필요할 때만. 태호는 현준에게 손을 내밀었다. 장부 가져와. 현준은 장부를 가슴에 안았다. 싫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건 제가 가지겠습니다. 박현준. 이제 제 목숨값이니까. 현준이 뒤로 물러서는 순간 서고 입구에서 경찰들이 들어왔다. 권 의원이 미리 신고해둔 사람들이었다. 형사가 태호에게 다가갔다. 박태호 씨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호는 권 의원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내가 감히 날 팔아. 경찰들이 태호를 붙잡았다. 단이는 장부 상자를 경찰에게 넘겼다. 그러나 형사가 수량을 확인하던 중 한 권이 사라진 사실을 알아차렸다. 장부가 하나 부족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상자로 향했다. 현준이 들고 있던 장부도 없었다. 정난이 주위를 살폈다. 현준이는. 민준이 출입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현준은 이미 건물을 빠져나간 뒤였다. 그는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장부를 펼쳤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비자금 계정 뒤에는 또 다른 문서가 끼워져 있었다. 태호에 잡힐 유언장 초안. 후계자는 박민준도 박현준도 아니었다. 아델그룹 전 지분을 넘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현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 이름은 최윤아였다. 현준은 유언장을 움켜쥐었다. 최윤아를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다고.